국민의힘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흥행에는 굉장히 성공을 한 상황인데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보수 정치인의 이런 팬덤 현상은 참 찾아보기가 네. 어려웠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락에 나온 수평적 당정관계 그쵸, 재정립 아닐까요? 그쵸. 우리는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성공, 또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같이 하고 있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만약에 결선투표에 가게 된다면 좀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반전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반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입니다. 저희 영상을 챙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둘만 나왔다는 건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요. 광화문 뒷담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4주간은 지금 현재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희 고정 패널이신 정광재 대변인 그 사이에 급격한 신상 변화가 있으셨어요. 장안의 화제. 네, 당 대변인을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 대변인 모시고 불붙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여전히 어대한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급격한 신상의 변화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이렇게 급격한 신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안의 화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어대한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할 때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어차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거니까 관심이 조금 사그라드는가 네. 싶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 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까지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면서 실제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흥행, 지금 흥행에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 정치인들이 만나는 처음에 국민이 언론인이라고 하잖아요. 기자들의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목소리가 감기다시피 했는데 지금 목소리도 안 좋아지시고 네.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으신데 네, 지금 캠프에 합류하신 지 한 5일 정도 되셨나요? 제가 6월 19일에 캠프 합류를 결정지었으니까 네, 불과 5일 정도밖에 네. 안 된 거죠.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았었는데 그때 6개월 정도간 받았던 전화보다 최근 5일 동안 받은 전화량이 더 많을 정도로 아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지난 70여일간의 공백을 깨고 나오는 수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것도 그만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가 3주 전에 사실 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어대한이 맞는가 뭐 그런 거를 이제 이미 영상을 찍었었는데 네네. 그때랑 또 이미 스탠스가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 어대한은 사실 우리 캠프가 만들거나 아니면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 측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그간의 여론조사나 지금의 당심 민심 뭐 80대 20 그 룰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게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니까 거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상치 못한 구도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원희룡 네, 전 그쵸. 장관이 갑자기 깜짝 가장 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나경원 의원 아닌가요? 맞아요. 네. 제가 나경원 알기로도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계속 이제 직전까지도 과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하느냐를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셨고 네. 참모진들도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알아보면서 아마 원 전 장관이 나오지 않으면 좀 승산이 있다고 네. 보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출마 결정이 굉장히 좀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좀 이루어져서 참모들도 며칠 전까지 몰랐던 것 같고 네. 저도 매일매일 확인했거든요. 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했는데 아니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예상했느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한 빛으로 그쵸. 예상하지 못했다. 거의 예상을 못했어요. 현역 의원님들도 거의 예상을 못하셨고. 그 두 분이 사실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동기잖아요. 친구끼리 좀 미리 좀 알려주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예상치 못한 사파전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흥행에는 굉장히 성공을 한 상황인데 네. 어찌됐든 이제 캠프에 좀 합류하신 좀 계기가 있으신지 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개인적으로 좀 가까이서 좀 보시니까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지난해 10월에 당 대변인 됐잖아요. 그동안은 굉장히 저에게 주어진 일정만 수행하면 되는 좀 편한 정치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당대표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앞으로의 당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의 그 정치적 위치 이런 것들도 크게 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치적 미래를 좀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저랑은 이제 선대위 비대위 시절에 제가 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경험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비교적 좀 가깝게 제가 지냈었잖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 의심치는 그러던 차에 전화를 주셔서 자신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나가는데 보수 재건을 같이 해보자. 또 정권 재창출 같이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비교적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소신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던 그 정치적 철학 소신과 유사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대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세대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정치권만은 유독 386 세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반의 세대 교체도 좀 마련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조인하게 됐습니다. 지난 23일 일요일에 이제 출마 선언하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열기가 정말 엄청났어요. 그 소통관이 저는 거의 떠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몇 년간. 그래서 이게 참 물론 다른 나경원 의원님이나 원전 장관님도 이제 팬덤들이 좀 몰려왔지만 뭐 비교가 좀 어려울 정도로 더 엄청난 대규모의 팬덤이 몰려와서 정말 약간 보니까 경호원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키도 크셔가지고 커뮤니티에 정광재 대변인 열일한다. 대변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위드우니에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 대변인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오른 것 같은데 보수 정치인의 이런 팬덤 현상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웠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재밌었던 것은 그때 소통관에 계셔서 제가 인사했지만 1시 반에 제가 이제 소통관 일정을 좀 동선이라든가 뭐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를 해서 가는데 이미 뭐 1시 반에 제가 들어가는데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얼굴 알아보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고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그 위드우니 분들 중에 약간 거기에서 좀 관여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저한테 오셔서 저희가 정말 순수 자발적인 모임이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혹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도 고민이 있군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순수 자발적인 행동은 좋습니다. 다만 오셨을 때 질서와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별히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날 나경원 의원님이 1시에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한전 비대위원장 하셨는데 두 팬덤이 거의 마주보고 거의 대결을 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수당의 이런 전당대회에서 이런 광경이 보여진 적이 있나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 좀 이런 한동훈 열풍이 좀 실제 이렇게 좀 접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팬덤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수 정치는 보수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존의 질서를 좀 지키고 공동체의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세력이거든요. 보수 세력이.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그렇다면 그 변화를 이끌어줄 주역이 누구냐. 그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투영됐다고 보고 우리가 캠프 이름을 시작 캠프로 했어요. 시작도 변화의 시작. 우리 보수 정당의 변화를 통해서 보수 정치를 재건하고 재건을 통해서 보수 정치의 저변을 넓히면 자연스럽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시작 캠프로 했고 처음에 어떤 분이 시작이라는 말은 참 의미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회의하던 모든 분들이 시작 캠프 좋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출마 선언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사실 기자로서는 이걸 참 기사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한글 파일로 이게 15쪽 이더라고요. 한 9,000자 분량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긴 선언문. 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좀 많은 고민이 묻어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뒀다고 좀 보시나요? 그게 딱 25분 걸렸어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문을 읽는데 근데 출마 선언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에 저도 그날 오전에 공유받았을 정도예요. 근데 왜 길어졌을까 생각해보면 한동훈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내가 왜 지금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그렇죠. 당원 동지와 국민께 설득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설득을 위해서는 나름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고민이 깊었던 것은 아무래도 첫 단락에 나온 수평적 당정관계 그쵸, 재정립 아닐까요? 그쵸. 그게 제일 먼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도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 그 총선에 참패했다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변화의 시작점이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수평적 당정관계 재정립을 얘기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비춰질 수 네, 있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총선 끝나고 지난 2달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하고 혁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는데 놓쳤다. 그리고 네. 이 지금의 당의 이 상황을 갈라파고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신 부분이 보수 지지자들이 많이 좀 상처를 입고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좌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부분을 이제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긴 했지만 저 이번에 진짜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 자신.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출마 선언에도 자신이 처절하게 민심을 체험했고 지난 네, 108일간의 네. 총선 현장에서 우리 당의 문제가 뭔지를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파악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워밍업이 필요 없는 당대표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던지는 메시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완성된 그쵸. 연극 속에서 대역 배우처럼 대역 배우처럼 활동하게 네. 됐는데 이번에는 시나리오도 좀 쓰고 감독과도 좀 잘 조율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해보고 싶다. 제대로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이. 하면 난 잘할 수 있다. 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 같고요. 전 충분히 정말 잘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많은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가장 언론이 주목하고 또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게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이제 네. 제안을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 않으셔서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이 추진을 하자, 발의를 하자 그러면서 대법원장 등 이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자고 하셨는데 좀 굉장히 이 또한 좀 고민이 깊지 않았나. 좀 사과부터 이제 정중하게 하고 시작을 했고 네. 이게 가장 다른 후보들과 좀 차별점이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당대표 선거를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선수사 미진할 경우에 특검 이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치 공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한동훈 네. 전 비대위원장은 이 다른 새 후보와 어떤 차별점도 보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는 논리를 명확한 논리를 제시한 것 같아요. 지금 거듭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반윤의 기치를 들고 나온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성공과 보수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세력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특검은 정치적 공세를 위한 특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게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특검이라는 프레임은 자체는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민심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심을 보다 나은 특검으로 전환해보자. 우리가 그 판을 바꿔보자. 라는 측면에서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딱 어떻게 보면 A, B가 아닌 C의 어떤 또 다른 제안을 하신 건데 뭐 창조적인 전략이라고도 네.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다른 후보들은 이게 순진한 발상이다. 뭐 심지어는 원내 상황을 뭐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그런 친윤 의원들의 발언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좀 이런 혹평도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해서 네. 이렇게 단일 대우가 좀 흐트러지는 부분도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큼 특검과 관련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명확한 법리적 태도 내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장치들 다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를 통해서 단독 발의한 특검은요, 지난번 특검보다 더 독소 조항이 많습니다. 변협 추천이 없어졌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3자로 바꾸면,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정한 그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심판을 3자가 선정하자라는 게 왜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오히려 특검의 정치적 목적이 가미돼 있구나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그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낸 카드는 다소 수세에 몰려있는 대통령실과 우리 당을 공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종의 국면 전환용 카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의원도 어제 네. 굉장히 동조를 또 하고 힘이 됐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이 힘을 거의 지금 실어줬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현역 의원은 지금 처음 아니었나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특검에도 찬성하겠다고 네, 했으니까 그쵸. 네, 우리 당 특검에 당연히 찬성할 텐데 저는 만약에 이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네.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특검이 다시 와서 또 그 제2요건을 행사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이제 3분의 2, 8명 이탈하면 이제 네.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정말 8명이 이탈해갖고 됐을 때 그럼 우리 보수정당 정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입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어제. 부분에 네. 대해서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고민을 우리가 좀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용산 입장에서는 많이 좀 불편할 수밖에 또 없는 지금 거의 그것을 고리로 야당에서는 네. 사실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탄핵 우리가 앞서서 막겠다라는 말씀에 120% 공감하고요.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여하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기본적인 신뢰관계는 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윤이다라는 프레임을 자꾸 네. 이제 다른 후보들이나 아니면 이제 친윤계에서는 자꾸 씌우는 지금 모양새인데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난 친국이다. 난 친국민, 친국민의힘이다. 친국가이다. 네. 굉장히 고민하신 것 같은데 어제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 같은 박력 있는 리더십, 뭐 성공한 대통령 남길 바란다. 탄핵 공세를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실제 이제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용산과의 관계가 물론 너무나 당정이 이제 뭐 관계가 수직적이면 안 되겠지만 너무 갈등이 구조가 되는 것도 맞진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좀 네. 실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건강한 당정 관계입니다. 건강한. 당은 사실 대통령실보다도 먼저 민심에 부응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다소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당이 민심으로 그 대통령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봤었던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좀 실망했었던 것 같아요. 민심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뭐 상대 진영에서 자꾸만 반윤의 기치를 걸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대 진영에서 우리 진영에 대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성공 또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결국 윤심 또 이제 용산의 의중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전면으로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통화를 뭐 몇 초를 했느니 네. 뭐 10초를 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윤심 후보로서 사실상 자처하고 계시다 보니까 뭐 식사를 뭐 초대를 받았는데 네. 한 전 위원장이 받았는데 그냥 통화만 한 거다라는 식의 이제 말씀도 하셨잖아요. 좀 이 부분 좀 통화 좀 혹시 방어하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통화 10초 관련해서는 네. 한 전 위원장께서 아이 덕담하고 하는데 어떻게 10초밖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밤에 통화가 이제 보도되고 저랑 논의를 해서 언론 공지를 통해서 통화를 드렸고 통화가 이루어졌다. 네. 대통령께서는 격려 말씀을 하셨다. 아주 담백하게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 워딩을 일일이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격려해 주셨다라는 짤막한 문구로 대신했는데 저는
그 다른 분들도 자신들이 친윤이다라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당을 바꾸고 보수 정치를 재건할 것인가라는 자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경쟁해야지 누군가의 빛에 의해서 빛을 발광하는. 내는 그런 그 정치는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별은 수많은 별이 있지만 자체 발광하는 별과 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별이 있는데 자체 발광하는 별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그쵸. 아시죠?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네. 필요한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 발광 별의 빛을 받은 거는 뭐 당연히 네, 모든 사람들이 그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그런 에너지들을 모아서 자신이 자체 발광할 수 있는 정치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이제 또 기자로서 좀 궁금했던 부분은 그 이제 아까 언론 기사 있잖아요. 그 이제 처음 대통령과의 통화가 보도가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방송사에서 됐는데 그것이 좀 한 전 위원장 측에서 일부러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좋다는 것을 이제 좀 홍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흘린 게 아니냐. 뭐 그래서 약간 용산이 좀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의심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의심은 그냥 언론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보도의 경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네, 네. 왜냐면 제가 소스는 아니니까. 근데 그 후의 반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전 위원장께서는 담백하게 이 정도로만 대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까지 알겠고.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한 3주 전쯤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예상하면서 그때 사실 저희가 어대안이라는 네. 단어를 이제 얘기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렇게 썸네일에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유행시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대안 구도가 몇 주간 엄청난 변화를 겪었잖아요. 또 많은 주자들이 더 이제 네.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결국에 또 전대 룰이 또 당심 80%로 확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친윤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네. 작동을 할 것이냐. 1년 전에는 김기현 대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지지율에서 높게 만들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그때와 달라졌는데 모대한이라는 그 용어는 뭐 네. 저희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저희는 압도적 수치로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지금 갈라진 네, 거 엄청 지금 들리시죠? 고생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몇 가지 논리적인 네. 얘기를 드리자면 지난번 그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52%를 얻어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때 친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52%였어요. 네. 근데 지금과 그때 당시는 어떤 그 결속력이라고 할까요? 친윤의 결속력, 또 그립감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고 남은 한 달간의 시간이 좀 짧다는 것도 있고 당심과 민심이 과거처럼 많이 괴리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남에 40% 당원이 있고요. 네. 수도권에 40% 당원이 있어요. 영남 당원분들은 조금 더 그러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분들이 있겠지만 나머지 40%이 수도권에 있는 당원분들은 민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원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심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당을 좀 변화시켜고 체질을 강화해서 보수정권을 다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그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을 수 있고 그 얻을 수 2차까지 있는 갈 것을 필요도 없다. 결선 투표 갈 필요 목표로 없다. 뛰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런저런 교수님, 뭐 평론가 분들이나 네. 전문가 분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한 전 위원장이 이제 대세인 거는 맞는데 우려 사항 중에 하나로서 말씀을 하시는 게 주변의 조언 그룹이랄까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저기 친윤계에서 몇 번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뭐 약간 호남이나 약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주류 세력 영남은 별로 없다. 사실상 호남 혹은 이제 전향한 주사파라고 이제 표현하신 분들이 있던데 너무 강한 표현인데요. 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이런 약한 고리를 좀 이제 친윤들이 파고들어서 네. 보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한 분입니다. 검찰 생활 20년 이상 하셨고 보수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보수 정치의 재건을 통해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만들어내겠다고 한 분인데 그런 프레임은 어느 정도 좀 악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거지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조원그룹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제가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남에서 좀 얘기 좀 오랫동안 해주세요. 정치를 하셨던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동훈 캠프 가서 공보단장 겸 대변인을 맡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내심 속으로 응원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분들 많고요. 실제로 제가 의원분들 만나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원내의 반응이 굉장히 좋구나. 뭐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서 30명이 이미 한동훈 30명 전 비대위원장을 나왔죠.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게 보도에 출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와는 그래도 신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분들 만났을 때 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내심 표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전 위원장께서 아무래도 의원 생활 안 해보셨고 정치 신이시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당내 원내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이 있다. 지금 공개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지지는 아니지만 괴를 같이 하겠다고 밝힌 사람들도 공개적으로도 한 10명은 되는 거 아닌가요? 10명이 된. 네, 10명 됩니다.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들 미루어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분이 10명 넘고요. 공개적으로 말씀 못 하시지만 괴를 같이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파악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친윤이 표심이 어느 후보로 몰릴지도 좀 관전 포인트이고 또 영향이 있는데 원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 중에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나경원 의원은 친윤 후보가 아니라고 본인은 지금 무게파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친윤의 표심은 원희룡 전 장관에게 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엔 대중적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할 득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윤의 지지를 받는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친윤 색채가 조금 덜한 분과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나경원 의원 간의 2위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그래도 1차 투표에서는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50%를 넘을 것이다. 혹시 단일화가 중간에 좀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근데 후보들 간에 이번에 나온 나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중도 단일화는 쉽지 않고 같은데요? 이제 결선 투표로 갔을 경우에 이제 자연스럽게 단일화의 효과가 나올 텐데. 결선 투표로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가정을 해본다면 결선 투표에 갔을 때 또 어떤 반전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결선 투표에 가게 된다면 좀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 한동훈 캠프 시작 캠프의 공보단장인데 그걸 말씀드리긴. 근데 전 뭐 당연히 우리가 반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전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반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청년 중도층 수도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그쪽에 있잖아요. 좀 보수의 저변을 넓히고 이런 부분을 좀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 전개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중도층 수도권 여기가 이제 대권을 위해서는 놓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당권을 위해서는 또 많은 그 지지자분들이 계신 영남을 놓칠 수 없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쵸, 두 마리 토끼. 저희는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건 기치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는 거고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당원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상 과제잖아요. 당원들의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면 그거를 위해선 중도, 청년, 수도권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도 열심히 당원분들께 설득 작업을 해야겠죠. 말씀을 하셔서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텐데 강력한 대권 주자이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심이 없다. 나는 대선 안 나갈 건데 이런 부분 얘기하고 사실 한 1년 반 전에 지금 당원 당규상은 이제 나가셔야 되면 내년 한 9월까지잖아요. 근데 당원 당규를 스스로 고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워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앞으로 1년이면 충분히 우리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고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체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에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니면 우리 대선이 이기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대선에 가셔야죠. 그때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그만큼 지지 얻으면 나경원 의원이 대선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1년 후의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체질 변화를 당대표로서 만들어내겠다. 이 부분에 집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 한 달간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집으로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주자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으로 돌아오신 전광대 대변인과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저희 터치다운과 함께 관전 포인트 잘 짚어가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